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나들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몸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영양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집에 영양제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가 이거 먹고 몸이 정말 좋아졌어 하면서 추천해줘서 샀는데 막상 나는 별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 이런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TV 홈쇼핑에서 이 영양제 하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냉큼 주문했는데 먹어봐도 뭔가 확신이 안 서더라. 이런 적도 있으실 거고요. 정말 요즘은 영양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마트만 가도 한 코너를 다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더 무서운 건요,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영양제를 막 드시다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먹고 있는 약과 상극이 되는 영양제를 같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의 진실과 함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영양제 상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부. 영양제 전성시대 정말 괜찮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영양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2023년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47억 달러였어요. 47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이 2030년까지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더 놀라운 건요, 2024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건강보조식품이 37,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37,000개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100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많은 거예요. 정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영양제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저항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홍삼, 비타민C, 아연 같은 걸 찾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두 번째는 만성 피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하루 종일 피곤해 집중력이 떨어져. 이런 증상들 때문에 비타민 B군이나 각종 에너지 보조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복부 불편감을 겪는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나 소화효소를 찾으시거든요. 네 번째는 특정 부위 건강 관리예요. 눈이 침침해지면 루테인, 피부가 거칠어지면 콜라겐, 간이 안 좋다 싶으면 밀크시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수요가 정말 다양하고 강력해요. 면역 지원부터 시작해서 소화, 눈 건강, 피부, 간 건강까지. 정말 안 다루는 부위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크릴 오일이 좋다고 하면 갑자기 크릴 오일만 찾고 오메가3가 중요하다고 하면 오메가3만 찾고 요즘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대세다라고 하니까 또 그걸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RTG, 오메가, NAD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복잡한 용어들 몰라도 기본적인 영양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친구가 좋다더라 방식의 선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친구가 입었을 때 예쁘다고 해서 나한테도 예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른데 남이 좋다고 하는 제품을 무조건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온라인 조사와 동료 추천이 제품 정보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남의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또 전자상 거래가 판매 채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 편리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 없이 구매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비싼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내게 맞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에만 의존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심각한 문제는 매년 약 5,000개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거예요. 5,000개요. 거의 하루에 13~14개씩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셈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정작 자신에게 맞는 기본적인 영양소 관리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정작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영양제는 수십 개씩 있는데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는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영양제 시장이 커진 것은 좋지만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선택인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건강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부. 내 몸은 영양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영양제와 음식이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입에서 씹고 위에서 위산과 소화효소가 음식을 분해하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방식이거든요. 우리 몸이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제는 어떨까요? 특히 농축된 형태의 영양소들은 간에서 주로 처리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과 대사 작용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여기서 영양제의 성분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간이 웬만한 부담을 견뎌내지만 60대 이후로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다며 영양제를 여러 개씩 복용하시거든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음식을 계속 더 주는 것과 같아요.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음식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만 더부룩하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되겠죠. 실제로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어 D, E, K는 체내 조직에 쉽게 저장돼요. 수용성 비타민보다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비타민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스꺼움, 두통,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져서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괜찮겠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비타민 비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에요. 나이아신을 하루에 2g 이상 먹으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심각한 것은 간과 신장에 미치는 부담이에요. 간에서 처리된 영양제의 찌꺼기들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신장에도 무리를 주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부담이 가중되면 신장 기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60대 남성분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프로바이오틱스, 글루코사민, 코엔자임 Q10 등을 매일 복용하셨어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영양제 구입에 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간암이었어요. 물론 영양제 때문에 암이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 간에 부담을 주어서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기에 비유해 볼게요. 아기가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젖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겠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증상에 따라 영양제를 넣으면 몸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영양제와 처방약의 상호작용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양제가 이런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K는 혈액희석제인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이 비타민 K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영양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몸의 능력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복용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특정 건강 상태가 있거나 특정 질환의 위험이 있거나 식단에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영양제를 권장해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적절한 양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양제는 보약이 아니라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가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주듯이 영양제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3부.
나에게 맞는 영양제 고르는 법.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몸이 영양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혈액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우리 몸을 숲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숲을 이루는 나무 하나하나가 바로 세포예요.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바로 혈액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도 영양제를 먹는 이유도 결국은 양질의 혈액을 만들어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거든요. 양질의 혈액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을 할 때 좋은 육수가 기본이 되듯이 혈액에도 좋은 아미노산, 미네랄, 철분 그리고 호르몬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해요. 특히 호르몬은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이에요. 음식에서 간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나트륨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한국 전통 식단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은 맑은 국물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미역국, 콩나물국, 바지락국 같은 슴슴한 국물은 세포로의 수분 공급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적절한 염분 보충이 필요해요. 라면 국물이나 김치찌개 같은 자극적인 짠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짠맛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밥상의 균형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사과 하나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건강은 약장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영양제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영양 균형이 맞춰져야 영양제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전통 식단의 기본인 밥, 국, 김치의 삼첩반상은 정말 균형 잡힌 영양 구성을 보여줘요. 발효된 콩된장으로 만든 국과 발효된 고추장으로 만든 김치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영양제 선택 시 피해야 할 함정들. 1. 유행 따라가기. RTG, 오메가,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새로운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본적인 오메가3 일반 유산균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2. 친구 추천만 믿기.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한 분은 이거 먹고 황금변을 봤어 하면서 좋아하는 제품이 다른 분에게는 설사와 가스 차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3. 제형 모양 무시하기. 같은 성분이라도 분말, 액상, 캡슐, 정제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칼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 칼슘은 위산에 녹아야 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속만 아프고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유기산 칼슘이나 액상 칼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캡슐이 삼키기 어려우면 물에 녹여서 드세요. 큰 정제는 물을 250ml 이상 마시면서 천천히 드시고요. 4. 성분 중복 확인 안 하기. 여러 제품을 함께 먹다 보면 같은 성분이 중복될 수 있어요. 특히 종합 비타민과 단일 성분 제품을 함께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또 따로 비타민 D를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거든요. 5. 복용 시간 무시하기. 요즘은 식후 30분 같은 엄격한 규칙은 없어졌지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도 리듬이 있거든요. 제품 확인사항. 영양제를 구입할 때는 이런 걸 확인하세요. 1. 일반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의약품은 동물시험, 인체시험을 모두 통과해서 효능이 명확하지만 허가받기가 까다로워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들로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어요. 2. 건강기능식품 내에서도 고시형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본 성분들이에요. 개별 인정형은 새로운 성분으로 별도 인정받은 제품들이고요. 3. 인증 마크 확인.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통과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승인된 영양소나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만 건강 강조 표시가 허용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어서 식사와 영양제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4부. 진짜 중요한 건 밥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만 잘 챙겨 먹으면 식사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이 과학적으로도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음식과 영양제의 본질적 차이. 비타민C를 예로 들어볼게요. 비타민C 권장량을 음식으로만 섭취하려면 귤을 하루에 100개 정도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타민C 한 알로 필요한 양을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영양제는 단일 성분을 농축한 형태예요. 반면 음식은 수많은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형태거든요.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은 발효식품이 정말 풍부해서 자연스러운 영양소 공급원 역할을 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거든요. 한국 전통 식단의 지혜. 전통 한국 식단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채소와 발효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식에는 정말 많은 채소 요리와 발효식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삼첩반상이라고 해서 밥, 국, 김치를 기본으로 하는 식단을 유지했어요. 이 구성이 왜 훌륭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밥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우리 뇌가 활동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 밥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2. 국단백질과 미네랄. 된장국은 발효된 콩 단백질과 풍부한 아미노산을 제공해줘요. 특히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풍부해져서 우리 몸에 정말 좋거든요. 3. 김치. 비타민과 유산균. 김치에는 유산균, 류코노스톡, 바이셀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염 효과와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돼요. 김치는 저칼로리, 저지방, 무콜레스테롤 채소 기반 식품이에요. 또한 비타민 A, B, C, K와 칼슘, 철분, 인,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발효식품의 힘. 정말 놀라운 건요, 요거트와 기타 발효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유산균이 김치에서도 발견돼요. 이건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사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21년 한국인들은 총 196만 5천 톤의 김치를 섭취했어요. 평균적으로 한국인 1인당 매일 88.3g의 김치를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의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시겠죠?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된장과 고추장 같은 발효된 콩 제품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값비싼 아미노산 보충제를 살 필요 없이 된장찌개 하나로 충분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와 영양제 중 우선순위. 영양제는 보충제 서플러먼트라는 이름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이에요. 주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올바른 순서는 이런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 식사로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 특별한 건강 목적이 있을 때 추가 보충.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영양제부터 챙기고 식사를 대충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이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 그럼 왜 현대에는 영양제가 필요한 걸까요? 1. 식품의 영양가 저하. 과거에는 제철 음식을 햇볕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재배했지만 지금은 사계절 하우스에서 생산되어서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먹는 토마토와 여름에 먹는 토마토의 영양소 함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철이 아닌 채소들은 영양소가 훨씬 적어요. 2. 가공식품 증가. 1970년대부터 즉석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자연 상태의 영양소보다는 인공적으로 첨가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컵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편리하긴 하지만 영양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3. 수명 연장. 나이 든 성인은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 살게 되면서 노화로 인한 소화 흡수 능력 저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대였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4.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각종 화학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더 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해요. 식사 개선과 영양제 의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식사 개선이 우선이어야 해요. 식사 개선 방법.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의 식품 선택하기.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 구성하기. 발효식품 김치, 된장, 고추장 적극 활용하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하기. 적절한 단백질 공급원 확보하기.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 특정 질환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
식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소 비타민 D, 오메가3 등 특별한 건강 목표가 있는 경우, 임신이나 수유 중 추가 영양소가 필요한 경우, 맛있는 식사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얻는 행복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게 전체적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양제만 챙기고 식사를 소홀히 하면 이런 음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놓치게 돼요. 영양소는 충족되더라도 정신적 만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전통적인 한국 식단을 따르면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추고 체질량 지수 BMI, 체지방률,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영양제는 건강한 식생활의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니에요. 맛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에요.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게 영양제 10개보다 낫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5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50대 이후 시니어 세대에게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양 관리가 필요해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영양소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소화 능력의 저하예요. 나이 든 성인은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로 인해 혈액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입맛이 떨어져요. 맛을 못 느끼게 되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단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서 뱃살만 나오고 근육은 빠져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노출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취약해져요.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소 보충이 필요해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 1. 비타민과 미네랄 혈액 생성 도우미.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효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효소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비타민C와 8개의 비타민 B가 있어요. 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 B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나이아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5 피리독신, 비타민 B7 비오틴, 비타민 B9 엽산,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요. 특히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비타민 B군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2. 황해 SM- 근육과 해독.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황해 SM이에요. 황은 근육 생성을 도와주고 해독 작용에도 관여해요. 특히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3. 철분- 혈액 보충. 많은 분들이 철분을 먹으면 산화돼서 치매가 잘 걸린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요즘은 산화되지 않는 액상 철분이 개발되어 있어요. 적절한 철분 보충은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도 철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혈색소가 낮으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4. 항산화제- 노화 방지. 노화는 곧 산화 녹쓰는 것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수예요. 비타민 C, E는 눈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세인트 존스워트와 로즈마리를 포함한 여러 일반적인 허브들도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관절과 뼈 건강. 1. 칼슘의 진실.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칼슘만으로는 부족해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손실을 늦출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올바른 뼈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짝을 이루어서 작용해요. 비타민 D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콜라겐 뼈의 유연성을 제공해줘요. 뼈는 딱딱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유연성도 중요해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져요. 2. 칼슘 제품 선택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은 칼슘 선택에 주의하셔야 해요. 일반 칼슘 조개 껍질 형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유기산 칼슘 위산이 적어도 잘 녹아요. 액상 칼슘 가장 흡수가 좋지만 가격이 비싸요. 본인의 소화 능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에너지 균형 관리. 시니어에게는 3가지 에너지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1. 활동 에너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너무 많으면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나며 너무 적으면 무기력해져요. 오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오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저녁에는 차분하게. 이런 리듬이 중요해요. 2. 면역 에너지.
병원균이나 암세포와 싸우는 에너지예요. 이게 부족하면 감염이나 암에 취약해져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 에너지가 특히 중요하죠. 감기도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3. 재생 에너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에너지예요. 이게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회복이 늦어져요. 수술 후 회복이 늦거나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 가거나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재생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에너지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해야 해요. 개인별 맞춤 선택의 중요성. 같은 60대라도 개인차가 정말 크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관리를 잘 하신 분은 50대로 보이고 관리를 못 하신 분은 70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검진 결과 활용하기.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간 수치가 높으면 밀크시슬 같은 간 보조제 고려. 골밀도가 낮으면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조화. 혈색소가 낮으면 철분 보충 고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비타민 D 보충. 건강검진 결과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의사항. 1. 점진적 시작.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2. 몸의 반응 관찰. 영양제를 시작한 후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3. 정기적 재평가. 3에서 6개월마다 정말 필요한 영양제인지 재평가해 보세요. 몸 상태가 변하면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충제의 종류와 용량, 복용 이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위험과 전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높은 치매 예방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6부. 치매 예방과 수면 영양소의 연결고리. 치매는 시니어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예요. 심지어 암보다도 치매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먼저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해야 해요. 3, 40대부터 뇌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깜빡깜빡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경이 어디 갔지? 하면서 머리에 걸쳐놓고 찾거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혀끝에서 맴도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기 진단과 치료예요. 치매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신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치매 예방의 핵심 뇌혈액순환.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혈액순환과 수면의 질이에요.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가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동맥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 정맥류의 좋은 정맥 혈액순환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질 INKGO BIL OBA 엑스트랙트의 가장 잘 알려진 동맥 혈액순환제예요.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혼합성 등 모든 치매 유형의 효과가 있어요. 어지러움증, 기울림 개선에 도움이 돼요. 말초동맥장애 개선에도 좋고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은행잎 추출물은 이미 병원에서 치매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어서 효능이 입증된 성분이에요. 주의사항. 약물 상호작용.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다음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등, 와파린 혈액 희석제, 기타 혈전용해제.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은행 또는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이 좋다더라 하시면서 은행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험해요.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이런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추출한 거라서 안전해요. 은행을 직접 드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수면의 질과 치매. 뇌세포가 복구되는 시간은 잠을 잘 자는 동안이에요.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거든요. 따라서 수면의 질이 치매 예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숙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숙면을 위한 영양소. 1. 마그네슘 마이너스 천연 이완제. 마그네슘은 수면과 건강한 소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라고 불려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도 뇌가 꺼지지 않거든요. 마그네슘은 이런 흥분 상태를 진정시켜서 이완을 도와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경련이 오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잠들기 어려워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2. 비타민 D 호르몬 균형.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송과체에서 나와야 해요. 멜라토닌은 햇볕을 봐야 만들어져요. 과정은 이래요. 햇볕 세로토닌 생성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한 숙면. 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서 햇볕을 충분히 보지 못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외출이 줄어들면서 더욱 그렇죠.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D 복용법. 먼저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너무 낮으면 고용량 제품이나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소화효소와 함께 복용하거나 저용량으로 시작하세요. 수면 보조제의 활용.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면 보조제는 대부분 다음 성분들로 구성돼요. 마그네슘 교감신경 안정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보충, 테아닌 정신적 이완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GABA 신경 안정. 이런 제품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고 습관성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해요. 수면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폭염 시기의 수면 관리.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요.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는 수면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뇌세포 회복과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호르몬 균형 유지, 정신 건강 개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구약물의 도움을 받더라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해요. 약에 의존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전까지는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생활습관과 함께. 영양소 보충과 함께 다음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치매 예방.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독서, 악기, 언어 등. 스트레스 관리하기. 수면 개선.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저녁 늦게 카페인 피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온도 조명.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특히 침실 온도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전통적인 한국 식단을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심혈관 및 만성 대사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모두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유지도 정말 중요해요. 결국 치매 예방과 수면 개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야 잠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영양제를 제대로 선택하고 복용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7부. 제대로 알고 먹는 영양제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영양제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영양제 살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영양제 구입 전 5가지 체크 포인트. 1. 내 몸의 현재 상태 파악하기.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나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특별히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피로, 소화, 관절, 수면 등.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이 있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 몸 상태를 모르고 영양제를 선택하는 건 마치 목적지도 모르고 차를 타는 것과 같거든요. 2. 기본 식사 균형 점검하기.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나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나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나요? 하루 1.5에서 2리터. 만약 이 질문들의 대부분 아니오라면 영양제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먼저 하세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3. 제품 정보 확인하기. 일반의 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분이 되어 있나요? GMP 인증 마크가 있나요?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나요? 성분 함량과 권장 섭취량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나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했나요? 한국에서는 28개의 승인된 영양소, 69개의 기능성 원료, 444개의 개별 승인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해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4. 중복 성분 확인하기. 현재 먹고 있는 다른 영양제와 성분이 겹치지 않나요? 복용 중인 처방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같은 성분을 여러 제품에서 섭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 비타민, 별도 비타민 D와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비타민 D가 중복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비타민 D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거든요. 제형과 복용법 고려하기. 알약을 삼키기 어려우면 액상이나 분말 형태를 선택했나요? 위장이 약하면 유기산 형태나 코팅된 제품을 선택했나요? 복용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충분한 물이 150ml 이상과 함께 복용할 수 있나요? 복용 시작 후 관찰사항. 첫 2주 동안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은 없는지, 두통, 어지러움,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식욕 변화나 수면 패턴 변화는 없는지, 이 시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에서 3개월 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이 느껴지는가? 다른 건강 지표들의 변화가 있는가? 영양제 효과는 보통 1에서 3개월 후에 나타나요.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다고 바로 바꾸면 안 돼요. 효과가 없다면 용량이 적절한가? 제형이 내게 맞는가? 다른 요인들 스트레스, 수면, 식사는 어떤가?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는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3개 이상의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 간, 신장, 심장 질환이 있음. 임신 수유 중이거나 계획 중. 수술 예정이거나 최근 수술을 받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경험이 있음. 18세 미만이거나 75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을 복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 활용법. 간 수치가 높다면 밀크 시슬실리마린 고려해보세요. 종합 비타민의 용량을 줄여보세요. 알코올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골밀도가 낮다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조합을 고려해보세요. 비타민 K 추가도 생각해보세요. 콜라겐 보충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색소가 낮다면 철분 부족 원인을 먼저 파악하세요. 액상 철분이나 유기산 철분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세요.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혈중 농도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세요. 지용성이므로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세요. 경제적 고려사항. 우선순위 정하기. 기본 멀티비타민 전반적 영양소 보충.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 검진 결과 기반. 특정 목적용 관절, 눈 건강 등. 비용 절약 팁. 대용량 제품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단일 성분보다 복합 제품이 효율적이에요. 할인 행사나 정기 배송을 활용하세요. 가격 대비 효과를 고려하세요.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비싼 제품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관과 관리. 올바른 보관법.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를 피하고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냉장고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따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복용 기록 관리.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기록하세요. 몸의 변화와 부작용을 기록하세요.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재평가하세요. 중단이 필요한 신호들.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심한 소화불량이나 복통,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호흡곤란이나 부종, 극심한 피로나 무기력, 소변색 변화나 황달. 드물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어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해요. 성공적인 영양제 복용을 위한 마음가짐. 1. 조급해하지 마세요. 영양제 효과는 보통 1에서 3개월 후에 나타나요.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다고 바꾸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2. 만능은 없어요.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의 보조 수단이에요.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해요. 영양제만 믿고 다른 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3. 내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먹지 마세요. 어린 아이를 돌보듯 내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4.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세요. 몸 상태는 계속 변해요. 6개월마다 정말 필요한 영양제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필요했던 영양제가 지금도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영양제의 진실과 함정 그리고 올바른 선택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핵심은 내 몸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만 적절히 보충하며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약장이 아니라 밥상에 있고 영양제 하나보다 매일 30분 걷는 습관이 더 큰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봄나들이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